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드 코로나를 주제로 카지노 관련주들의 상승 논리 그리고 수혜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조만간이면 이제 그 추석 전후로 해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행이라든가 여행주, 항공주 같은 이미 그 앞전에 많이 올랐던 그런 테마보다는 가장 오르지 못했던 소외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카지노 관련주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오늘 카지노 관련주를 4종목 그리고 상승 논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소 이제 코로나가 완화가 됐을 때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여행주들도 제법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공주도 많이 오르고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카지노 관련주들은 사실 그들 대비해서 현저하게 이제 못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사실 그 도박을 한다는 게 좀 도의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된다면 보복 심리가 일시적으로 좀 몰리면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위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위드 코로나 관련 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 4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저축률이 10%를 돌파했고, 뭐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보복 소비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금융위기가 닥친다든가 혹은 자연재해라든가 이번과 같은 그런 팬데믹이 닥치게 되면 소비가 이제 극도로 위축이 되죠. 그렇죠. 뭐 자연적인 거죠. 본능적인 거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축률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축률이 이번에 코로나와 함께 상당히 많이 급증했다. 이게 이제 바로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가 되면 이제 보복 소비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2021년 8월 2일자 미주 한국일보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미국 가계 코로나 사태에도 재산이 많이 불렸다고 하죠. 2019년 말서부터 코로나가 사실 그 본격적으로 2019년 말서부터 12월서부터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1년 1분기까지 15개월 동안 16%가 이제 가계 자산이 증가했고 19조 달러입니다. 19조 달러. 19조 달러 중에서 이제 아래 보시면 보통 이제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이제 많이 올랐고, 저축 같은 경우도 3조 7천억, 3.7조, 3조 7천억 달러가 이제 증가했다고 이제 보는데, 저도 이제 수출 보고 깜짝 놀랐는데 4월 같은 경우죠. 4월 같은 경우가 저축률이 33.7%입니다. 뭐 미국 사람들 사실 그 소비가 미덕이라고 저축률이 상당히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최저로 알고 있는데, 저도 수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5월에는 저축률이 12.4,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하튼간에 이런 보복 소비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그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금 이제 그 연말로 가면 갈수록 특히 내년 이제 그 1분기 상반기까지는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그 양질의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같이 올리면서 전개된 거면 상관없는데, 최악이 그거죠. 고물가 저성장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리가 항상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여행주들도 많이 올랐죠. 여행주들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여행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항공주들도 많이 올랐죠. 대한항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거기다 뭐 화장품 관련주들, 뭐 영화 관련주들조차도 올랐는데, 그 사실 그 코로나 환경 속에서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은 그나마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데,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카지노, 도박을 한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났고, 2년 됐으니까 많이 지났고, 또 보복 소비하고 이제 엮어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죠.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은 법인데,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위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주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에가 이제 모두투어입니다. 모두투어. 자, 지금 이제 모두투어고, 그리고 이제 아래가 강원랜드입니다. 지금 제가 강원랜드,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네 종목을 소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강원랜드가 이제 그 사이즈가 제일 크죠.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투어하고 이제 강원랜드를 비교해봤는데, 지금 코로나 급락 시점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투어는 여전히 그 한참 위에 올라갔죠. 저점이 7,000원대에서 31,000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점이 16,000원대에서 29,000원 갔으니까,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카지노 전반이 그 네 종목 모두가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여튼 그 부실 잡주가 아니고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 카지노 관련주들이 가장 못 오르지 않았나. 그만큼 사실 그 실적 관련 데미지가 컸습니다. 거기 앞서서 도덕적인 것들 감안하면 우리가 좀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현실화 되면 뭐 카지노 관련들이 뭐 상당 부분 어떤 기염을 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도박 관련주를 추천한다는 게 좀 애매한 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회사 강원랜드의 뭐 주주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블렛이라고 그러죠. buy low and sell high. buy low 낮은 가격에 사서 sell high 높은 가격에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우리가 도덕적인 것까지 뭐 따질 그런 결론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4개, 지금 맨 위가 이제 강원랜드고, 아래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파라다이스, 네 번째가 마지막 맨 아래 있는 게 이제 GKL입니다. 지금 이제 중간에 제가 카 84, 카 8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카지노 전체 사업에서 카지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실 GKL이 제일 높습니다. 카지노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99% 차지하고, 강원랜드가 이제 84%, 롯데 관광개발이 8%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다이스가 46%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롯데 관광개발이 좀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닌데, 저희 그 회원님들도 오늘 방송 많이 들으시겠죠.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가 빠르면 이번 주 정도, 어차피 이제 그 추석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올수록 이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슈화 된다고 보는데 여하튼간 빠르게 되면 이번 주 내로 저희가 뭐 4종목이 될지 하여튼 한 종목은 저희가 다시 주력주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워낙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담 리스크도 작고 부담감도 없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나름 뭐 제법 좀 비중을 비중을 이제 상당 부분 많이 부여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원랜드는 이제 그 카지노 사업 비중이 84%고, 강원랜드 아시겠지만 공기업이죠. 한국관광공사가 지분을 51% 갖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실적이 작년에 뭐 형편없죠. 2019년도 보니까 영업이익이 5천억대였어요. 5천억대. 작년에 적자가 4,300억입니다. 올해 이제 소폭 이제 흑자잖아요. 지금 이제 KB증권 이제 보고서는 아니고 이제 HTS에서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요. 소폭 이제 흑자장 예상이에요. 롯데관광개발이 좀 유리한 건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은 사실 그 카지노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8%밖에 안 되고 여행사죠, 여행 업무를 하죠. 여행 업무가 여행 쪽 매출 비중이 이제 49%를 차지합니다. 49%. 기타 뭐 수수료 사업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2019년도서부터 이제 카지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지금도 뭐 투자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먼저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소외를 봤대요. 그죠? 매를 먼저 맞았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뭐 714억 뭐 대규모로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적자가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금 이제 기저효과를 제가 감안한 거예요. 기저효과 감안해서 수익률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강원랜드보다는 롯데 관광개발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타 이제 파라다이스는 민간 기업이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카지노 사업이 46% 차지했고, 리조트 사업을 이제 많이 하죠. 저도 뭐 예전에 한번 들려봤던 것 같은데, 리조트가 이제 39%, 호텔이 13% 정도 비중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익률 추이는 뭐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하고 그다음에 GKL이 거의 뭐 유사한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GKL 같은 경우는 이제 카지노 비중이 워낙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다른 데서 어떤 그 뭐 수익처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그 888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수익률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GKL도 강원랜드라든가 파라다이스도 좀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저효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낙폭 과대, 그 같은 반열, 같은 어떤 그 섹터 혹은 테마라면 낙폭 과대가 1차적으로 좀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그 패턴이 좀 틀리죠. 그렇죠.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2019년도에 이미 카지노 사업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자가 이제 먼저 났다고 이제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한편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로 본다면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 감안하면 롯데 관광개발이 뭐 좀 양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네 종목을 제가 순서대로 맨 좌상단에 이제 강원랜드,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롯데 관광개발, 좌하단에 이제 파라다이스, 우하단에 GKL 캡처를 잡았고 기간은 다 동일한 기간이고 주봉 차트가 돼요.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강원랜드라든가 파라다이스, GKL은
비슷해요. 제일 많이 못 오른 게 사실 GKL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무리가 없는 게 보면은 롯데 관광개발이죠. 뭐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호불호에 따라서 뭐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 뭐 제 어떤 그 뭐 뭐랄까 제 견해 같은 경우는 투자시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서도 뭐 회원님들 하여튼 그 이번 주 내로 저희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위드콜이나 관련된 어떤 특집을 통해서 한 종목은 저희가 편입할 예정입니다. 비중도 꽤 좀 실을 예정입니다. 여하튼 보복 소비 최대 수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도덕적인 거 감안하자는 거죠. 뭐 우리가 항공주, 우리가 코로나 환경 속에서 비행기를 탄들, 뭐 여행을 좀 다니고, 그리고 또뭐 화장을 한들, 뭐 크게 사실 지탄받을 일은 아닌데, 뭐 그런 뭐 인간이라면 다 이제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아마 그 도박을 하러 간다, 카지노를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간 부분도 있죠. 그래서 매출이 워낙 안 좋았고 그래서 못 간 부분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최고로 또 소외가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외가 됐고, 그 다음에 노출도가 최소로, 노출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대중적인 노출도. 대중들한테 노출이 많이 됐다는 것은 다소 좀 물량이 좀 엉켰다는 얘기죠. 기대를 많이 하죠. 저희도 오늘 그 회의를 하다 보니까, 위드콜이나 수혜주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항공주도, 그대로 이거 항공주도 여행주도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 논리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중들 생각, 대중들 사고의 어떤 사각에서 탄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저효과가 가장 크죠, 여러분. 실적이 이제 뭐 항공주들도 안 좋아요. 특히 저가 항공도 안 좋은데, 그래도 카지노들만큼은 뭐 카지노가 훨씬 더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승 논리 세 가지, 보복 소비 최대 수혜, 거기에도 플러스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감정도 한번 개입 시켜보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이 못 올랐고, 또 대중들 노출도 가장 약하다는 것도 강점이 될 거고, 기저효과를 감안해야겠죠. 가장 뭐 실적이 그냥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메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그 현대투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1대1 전화 상담 불가하다는데, 일단 그 가입한 날이죠. 확인되면은 제가 이제 인사 말씀드리고, 현재 기준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그 내용은 이미 문자로 다 정리가 돼 있어 보내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문자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상담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가입 금액과 기간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인데 150, 250, 400입니다. 근데 하나 이제 팁을 드리기가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1년으로 바로 가입하시면 저희 일은 또 뭐 유리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데, 좀 부담이 되니까, 물론 이제 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1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엔 또 아무래도 가입이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3개월로 먼저 하셨다가 1개월 가입 직후 1개월 이내 추가로 100만 원을 또 결제하시게 되면 6개월로 소급 적용해서 연장해 드리고요. 250만 원 결제하시면 이제 또 역시 그 소급 적용해서 400만 원 해드립니다. 정보 제공 내용은 저희가 문자를 이제 발송했는데, 문자만 보고도 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기 매매 같은 건 안 하니까, 단기 매매 또 여러분들 뭐 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식을 살 때 마음이 편해야 돼요. 다수 좀 흔들리다가 마음이 편한 게, 그게 투자입니다. 주식 사놓고 마음이 흔들리면, 물론 개인적으로 멘탈이 흔들려갖고 흔들리는 분들은 이게 주식 투자가 이제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 적성에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느긋하게, 그런 분들이 작년도 어떻습니까? 뭐 카카오가 됐든, 뭐 2차전지가 됐든, 삼성바이오스가 됐든, 뭐 현대차, 삼성이 됐든, 편안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났어요. 뭐 고점에 샀다 팔았다가 저점 돼서, 이런 분들은, 잔수나 묘수를 부린 분들은 저희하고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 가입 확인이 되면은 제가 포트폴리오를 초보분들은 한 5종목까지도 제가 그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는데, 그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십니다. 3종목 정도, 3종목, 많아야 4종목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저희 그 법인 계좌고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자 전화를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